이사님, 살려주세요. 살아생전 딸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녹음됐던 파일을 열자 정윤희의 핸드폰에 죽기 전 도희의 마지막 목소리가 들리는데요. 엄청난 충격에 빠진 정윤희는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잠시 후 기찬 씨, 정신 차려. 이대로 다 망칠 거야? 라는 강세리의 목소리까지 들리자 정윤희는 황기찬과 강세리의 짓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은 보람이와의 통화 녹음으로 까발려진 김도희의 죽음에 대한 결정적 단서를 통해 처참하게 무너지는 황기찬과 강세리의 결말에 대해 예고해 보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 화면 아래 구독과 좋아요 버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추적추적 내리던 어느 저녁이었죠. 김도희 대리가 황기찬의 비밀을 세상에 밝히려 하자 황기찬과 강세리는 필사적으로 그녀를 쫓아가 막아서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두 사람의 눈앞에서 최자영의 차가 도희를 향해 무섭게 돌진해 그대로 받아버렸습니다. 그러고는 불이 나게 현장에서 도망가는 최자영의 차를 황기찬은 똑똑히 보았습니다. 황기찬의 머릿속에는 김도희를 이 자리에서 끝장내고 모든 죄를 최자영에게 덮어씌우면 되겠다는 잔혹한 생각이 순식간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기회는 올 때 잡아야 하는 것이라며 그는 망설임 없이 엑셀을 밟아 2차 충돌을 일으켰죠. 이사님, 살려주세요. 처절하게 외치는 김도희를 보며 순간 망설였지만 옆자리의 강세리가 기찬 씨, 정신 차려. 이대로 다 망칠 거야? 라며 그를 다그치자 황기찬은 정신을 차리고 도희의 핸드폰을 낚아채 현장에서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들은 김도희의 핸드폰을 불태워 모든 증거를 없앴다고 생각했지만 미처 예상하지 못한 곳에 그날의 진실은 고스란히 남아있었습니다. 바로 정윤희의 핸드폰에 남아있던 통화 녹음 파일이었죠. 그날의 전말을 살아생전 도희의 육성을 들으려던 정윤희가 마침내 듣게 되고 그녀는 엄청난 충격에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퇴근한 김도윤이 쓰러진 어머니를 업고 곧장 병원으로 달려가는데 어머니의 손에 힘없이 들려있던 핸드폰을 보며 몇 시간 전 도윤아, 나 도희 목소리 듣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니? 라고 물어보시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김도윤은 쓰러진 이유가 혹시 도희의 마지막 통화에 담긴 무언가 때문이 아닐까 싶어 녹음 파일을 재생했고 그는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목격자를 통해 황기찬과 강세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들의 잔혹한 대화를 직접 듣게 되자 주먹을 불끈 쥐며 그의 눈빛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갑게 변했습니다. 쓰러진 어머니를 보며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도 망설일 이유도 없다고 판단한 김도윤은 더욱 과감하고 잔혹하게 움직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머니가 병상에 누워있는 모습을 본 김도윤은 곧바로 복수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DH홀딩스 사무실 정호성이 물었습니다. 이 제니 투자사 계획 정말 성공할 수 있겠나? 황기찬도 보통 내기가 아닐 텐데. 김도윤은 책상 위에 놓인 김도희의 사진을 보며 나지막이 답했죠. 성공시켜야죠. 황기찬은 성공에 대한 오만함이 가장 큰 약점입니다. 지금 디자이너 L 덕분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있으니 분명 미끼를 물 겁니다. 두 사람은 윤 비서를 통해 황기찬의 귀에 거물급 중국 투자사가 YL그룹에 관심이 있다는 정보를 흘렸고 김도윤과 정호성은 제니 투자사라는 유령 회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는 베테랑 연기자를 왕 회장으로 투입시켜 황기찬에게 접근시켰죠. 마침 YL그룹은 세계적인 디자이너 L, 바로 강재인과의 협업 소식으로 연일 주가가 치솟고 있었으니 황기찬은 제니 투자사의 독소 조항을 아무런 의심도 없이 덥석 물고 말았습니다. 초호화 호텔 스위트룸에서 열린 계약식, 왕 회장은 황기찬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황 회장님 같은 분과 함께라면 YL그룹은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갈 겁니다. 이 계약은 그 시작일 뿐입니다. 황기찬은 의기양양하게 웃으며 자신의 법무팀이 검토해야 한다는 만류에도 불구하고 수십 장에 달하는 두꺼운 계약서의 마지막 장에 사인을 흘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천문학적인 투자 금액만이 보일 뿐 마지막 페이지에 교묘하게 숨겨진 계약 불이행 시 투자금의 3배를 위약금으로 배상한다는 치명적인 독소 조항은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황기찬의 펜이 계약서에서 떨어지는 바로 그 순간 강재인이 움직였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DH홀딩스와의 독점 파트너십을 발표하며 YL그룹과의 계약 파기를 선언한 것입니다. 디자이너 L이라는 가장 큰 호재가 하루아침에 최악의 악재로 돌변하자 YL그룹의 주가는 시장 개장과 동시에 수직으로 곤두박질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직원들은 패닉에 빠져 소리를 질렀죠. 새파랗게 질린 황기찬이 왕 회장에게 다급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왕 회장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디자이너 에리! 수화기 너머로 왕 회장의 차가운 비웃음이 들려왔습니다. 황 회장, 계약서는 꼼꼼히 읽었어야지. 위약금 3배. 자, 이제 당신의 모든 것을 넘겨주시지. 모든 것이 계획된 함정이었음을 깨달은 황기찬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절규했습니다. 결국 황기찬은 강재인에게 살려달라며 발악했습니다. DH홀딩스 강재인의 사무실, 황기찬은 무릎을 꿇고 그녀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죠. 재인아, 내가 정말 쓰레기였다. 제발,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나 이대로는 못 끝나. 그는 죽은 아들 은호의 이름까지 들먹이며 비굴하게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강재인은 그런 황기찬을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내 아들 이름 더럽히지 마. 회사를 살리고 싶다고? 좋아. 단, 조건이 있어. 네 손으로 강세리를 끌어내려 기자들 앞에서 그녀가 어떤 악마인지 네 입으로 직접 말하란 말이야. 그녀가 어떻게 내 어머니를 속이고 김도희 씨를 죽음으로 몰았는지, 그리고 나를 어떻게 죽이려 했는지 전부. 살아남기 위해 황기찬은 곧장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것은 강세리의 짓이었고 자신은 피해자라며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강세리는 황기찬이 미친놈, 네가 날 배신해? 좋아, 같이 죽는 거야. 라며 그동안에 공모했던 모든 범죄 증거들을 언론사에 넘겨버렸습니다. 강세리의 폭로는 상상을 초월했죠. 그녀는 황기찬의 비자금 내역과 이중 계약서는 물론 강규철 회장의 죽음에 황기찬이 관련되어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까지 전부 터뜨렸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죄를 폭로하는 진흙탕 싸움은 결국 자신들의 범죄를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어버렸고 두 사람은 나란히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특히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 강세리가 따로 숨겨놓았던 김도희를 차로 칠 때의 영상이 담긴 블랙박스가 공개되면서 김도희 대리의 죽음은 황기찬과 강세리의 짓이었음이 세상에 낱낱이 폭로되었습니다. 서로를 향한 증오와 배신으로 가득했던 두 사람, 결국 그들은 서로의 손으로 서로를 지옥의 가장 깊은 곳으로 밀어넣으며 비참한 종말을 맞이했습니다.